우리 조국의 남쪽 반도를 미대국주의자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기도를 분쇄할 일대 궁극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 조선 인민들과 후손들에게 대하여 천추에 있을 수 없는 죄를 짓는다는 것을 사과하여야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기습 남침을 벌이게 됩니다. 탱크를 몰고 미친 듯이 밀고 내려온 북한군은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함락했고 엄청난 기세로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와 한반도의 90%를 점령했는데요. 당시 우리 군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유엔에게 도움을 청하자 전 세계의 16개 나라들이 한국을 돕기 위해 군대를 보내겠다고 나섰는데요. 그 결과 무려 19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부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유엔군이 세계 분쟁 지역에 군대를 파병한 건 지금 현재까지도 한국 전쟁이 유일한 사례인 만큼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유엔군이 참전하자 질 뻔했던 전쟁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며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갔지만 북한의 패배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중국은 연인원 135만 명을 참전시켜 압도적인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와 통일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통일된 민국에서 서로 같은 민족끼리 함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러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우리의 주적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휴전을 하게 됐는데 3년이 넘는 전쟁의 여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우리 군이 입은 인명피해는 63만 명, 민간인들의 피해는 100만 명에 달했고 유엔군 역시 54만 명이 넘는 이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중 주목해봐야 할 건 바로 미군입니다. 한국을 돕기 위해 온 유엔군 193만 명 중 대부분이 미군이었는데 그 수가 무려 179만이나 달했고 이 중 사망자가 3만 7천 명, 부상자가 9만 2천 명, 실종자와 포로는 8,200명에 달했을 만큼 당시 미국이 한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엄청난 피를 흘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러니까 미국을 우리의 혈맹이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이 공격당하면 그 즉시 미군을 자동 참전시키게 만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까지 체결시키면서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게 했는데 만약 이 조약이 없었더라면 지금쯤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이나 중국에게 점령당했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건 과거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내놓고 북한, 중국과 싸웠기 때문인데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왜 6.25 전쟁이 벌어졌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최근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전쟁박물관에서 만든 포스터를 보면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 6.25 전쟁과 중국을 배경으로 한 항미 원조가 나란히 배치됐는데요. 항미 원조가 뭐냐면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뜻으로 중국이 자기들이 6.25 참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국방부 산하의 전쟁기념관은 그걸 마치 대한민국의 시각과 동등한 관점인 것처럼 만든 거예요. 이것도 어이가 없는데 더 황당한 건 바로 국방부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국방부 대변인에게 국방부는 6.25를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보느냐라고 물어보자 국방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건데요. 아니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문제인가요? 대한민국 국방부라면 6.25는 북한의 불법 남침입니다 라는 대답이 1초 만에 나와야죠. 게다가 국방부 산하의 전쟁기념사업회는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중국의 항미원조 기념관을 탐방하는 일정을 넣어놨다가 딱 걸려서 황급히 일정을 빼버리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도대체 선생님들을 데리고 왜 이런 곳에 가려는 걸까요? 아이들에게 중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6.25를 보는지 알려줬으면 하는 걸까요? 또 보훈의 달 호국 영상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 당시 홍보 영상을 보면 6.25 전쟁과 연평해전에 숭고한 희생이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참전 용사만 등장할 뿐 6.25와 연평해전과 같은 전쟁은 빠진 채 뜬금없는 민주화 운동 이미지를 넣어둔 거예요. 이렇듯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보의식은 실로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재명 본인도 작년 8월에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은 외국 군대와 싸워 통일을 이뤄낸 저력이 있는 국가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거 보고 기가 차더라고요. 베트남과 싸운 게 누구죠? 미군과 한국군 아닌가요? 당시 31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그중 5,100명이 전사를 했는데 어떻게 이걸 칭찬할 수가 있죠? 이건 참전 용사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보면 이게 그냥 정책 변화가 아니라 마치 적에게 하나씩 문을 열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은 취임하자마자 북한을 향해 울려 퍼지는 대북 방송을 중단시켰고 곧이어 확성기까지 전부 다 철수시켜버렸으며 대한민국의 국군을 움직이는 국방부 장관에 방위 출신의 민간인 안규백을 임명시켰는데 전투 경험도 없는 사람이 과연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전투 경험이야 둘째치고 그동안 어떤 정책들을 펼쳐왔는지 쭉 모아보면 도대체 이게 한국의 국방부 장관인지 북한의 국방부 장관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안규백은 군대가 담당하고 있는 후방 경계를 민간인들에게 사설 경비업체로 넘겨버리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세콤 같은 회사가 군부대 경계를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지금 현역 군인이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인 부모를 둔 군인이 간첩 활동을 하고 화교 출신 간첩이 정보를 넘기고 있는데 이걸 민간인 경비업체에게 맡기겠다고요? 또 국방부는 얼마 전에 민간인 통제선을 평균 2km 위로 올렸는데 파주라던가 강원도 가보면 이렇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원래 전쟁이 나면 이걸 폭파시켜서 탱크가 밀고 오지 못하게 길을 막는 건데 이런 걸 늘리긴커녕 23개나 철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휴전선에 대전차 방벽까지 새로 세우면서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 벽을 허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규백은 북한의 간첩을 잡는 부대 방첩사마저 해체시켜버렸습니다. 방첩사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요.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 보안, 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치면 계엄에 동원됐던 경찰청, 소방청까지 싹 다 없애버려야지 왜 하필 간첩을 잡는 방첩사만 콕 집어서 해체했을까요? 이거야말로 적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이적죄 아닌가요? 또 안규백은 이재명과 함께 전시작전권 환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전작권은 내일 회수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외국군 없으면 방위가 어렵다는 불안감을 갖느냐는 말을 하며 큰 소리를 치는데 정작 나라를 지키다 죽은 20대 예비군에게는 그닥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전작권 환수는 그렇게 서두르면서 소중한 군인 한 명의 죽음에는 이렇게 무관심한 거면 이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이 진짜 군을 강하게 만들려는 건지 아니면 미국과의 거리를 벌리려는 건지 의심되지 않나요? 6월 25일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비극이 일어난 날이고 그 전쟁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금 더 명쾌한 답이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